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이민개혁이 이번 대선의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 미비자에 대한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 재심 요청을 기각시켰습니다. 새 회기 첫날인 어제 연방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제출한 행정명령 위헌 소송 제3고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심 요청 기각이라는 최종 결정문만 발표한 채 어떠한 코멘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지난 6월 대법원이 4대4 찬반 동수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하급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행이 무산된 상태를 최종 판결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7월 오바마 행정부의 재심 요청으로 불씨가 살아나는가 싶었지만 대법원이 결국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상된 바였습니다. 대법원이 제3고심을 허용하는 건 지극히 드문 사례일 뿐 아니라 재심 요청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총 9명의 대법관 가운데 현재 공석으로 남겨진 1명이 충원되려면 다음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린턴은 대통령 당선 때에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할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반면 트럼프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정가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이민개혁이 대선의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민단체들은 대법원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 국정감사가 어제 실시됐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오준 대사는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현 정부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를 대상으로 시행된 국정감사. 예상대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심재건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의원들은 반 총장의 내년 대선 출마가 유엔 총회 결의 위반이냐고 물었고 오준 대사는 총회 결의안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오 대사는 반 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 유엔 대사로서의 입장을 묻는 심 위원장의 직접적인 질문에는 가상의 상황에 대해 답할 수 없다는 말로 답변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국감의 또 다른 쟁점은 작년 12월 있었던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 합의였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피해자의 입장이 빠진 잘못된 협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유엔 대사로서의 입장을 물었고 오 대사는 우리 정부로선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하면서도 양자적 합의일 뿐 다자적 문제로서 위안부 문제와 전시 여성 성폭력 문제가 지난 합의로 종식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선 유엔 사무국에서 1%가 채 안 되는 한국 직원 비율 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한국과 펜실베니아주 운전면허가 상호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면허 상호 협정 체결이 시행되면 펜실베니아 거주자는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로 펜실베니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기환 뉴욕 총영사는 지난 2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뉴욕 총영사관 관할 5개 주 가운데 최초로 펜실베니아주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은 현재 막바지 단계로 빠르면 다음 달 중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11월부터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이 시행되고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은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펜실베니아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2012년부터 펜실베니아주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추진해왔습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등 뉴욕 총영사관 관할 5개 주는 그동안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주가 없었습니다. 주 법을 바꾸면서까지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든 애틀랜타주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는 9.11 테러의 영향으로 뉴욕주는 어떤 외국 정부와도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하지 않는 정책을 갖고 있으며 뉴저지주도 마찬가지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010년 메릴랜드주를 시작으로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한 곳은 현재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조지아와 하와이 등 18개 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31개국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선 레이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부통령 TV 토론회가 잠시 후 오후 9시 버지니아 리치먼드 롱우드 대학에서 90분 동안 진행됩니다. 1차 TV 토론에서 판정패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마이크 펜스 주지사는 트럼프의 인종과 여성 차별적 발언에 대한 공격에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 베테랑인 두 후보 모두가 최근 한 주를 거의 두문불출하며 토론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대 관심은 지난달 26일 1차 토론에서 클린턴의 판정패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에게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22년 정치 경력의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팀 케인입니다. 먼저 공화당 펜스는 지난주 인디애나폴리스 자택에 머물며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를 케인의 대역으로 세워 모의 토론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펜스는 트럼프의 인종 여성 차별적 발언 등 논쟁적인 언행에 대한 케인의 공격을 방어하는 논리를 갖추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케인 의원은 워싱턴 DC 변호사이자 대선 후보 토론 준비팀에서 활약하는 로버트 바넷이 펜스 대역이 돼 모의 토론을 준비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부통령 TV 토론이 대선전을 흔들 정도의 파괴력은 없었지만 완패할 경우 그 후 폭풍은 거셀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측입니다. 한편 클린턴과 트럼프는 10월 9일 미조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2차 토론을 진행하고 같은 달 19일 네바다주 라스베거스에서 3차 토론도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미 대통령 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만 18살 이상 시민권을 가진 유권자들은 등록 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민참여센터는 8080 캠페인을 벌리며 한인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뉴욕주는 10월 14일까지, 뉴저지주는 10월 18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뿐 아니라 뉴욕주 상하원 의원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도 같이 실시됩니다. 만 18살 이상 시민권자이면 누구나 등록 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각 카운티 선거관리국이나 우체국, 도서관, 차량국, 또 시민참여센터 등 한인단체들에서도 유권자 등록 양식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8080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인 커뮤니티 유권자 등록을 80% 이상, 투표 참여율 8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선거 참여 유도와 지원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확인은 시민참여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고 유권자 등록과 각종 투표, 선거 관련 문의는 시민참여센터 투표 핫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강화안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부정 사용 액수 중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의한 금액이 여전히 전체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서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 부정사용 금액은 모두 21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59.6%에 해당하는 127억이 외국 국적자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 국적자의 건강보험 부정사용 적발 인원은 2013년 48,548명에서 2015년 43,383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부정사용 금액은 그 사이 33억 8,300만 원에서 41억 1,200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외국 국적자가 한국 국적자에게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또는 도용하는 사례, 건강보험 자격을 잃었음에도 건강보험을 이용한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금태섭 의원은 외국 국적자의 건강보험 부정사용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자격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법무부는 무임승차 외국 국적자에 대해 처벌,
출입국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에 입국한 재외 국민은 입국한 날로부터 국내 체류 3개월 이상이 지난 후부터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의 대학생 학비 보조금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국 주정부 학생 장학금 프로그램 협회가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는 2014-2015 학년도 대학생 학비 보조금 총 11억 420만 달러를 지급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과 학비 융자 등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대학생 학비 보조금이 가장 높은 주는 18억 7,220만 달러를 지급한 캘리포니아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저소득층 학생 대상의 장학금으로 9억 8,710만 달러를 지급해 전체 학비 보조금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배분했습니다. 하지만 융자 형태의 학비 지원금 총액은 8,310만 달러로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에 비해 10배 이상 낮았습니다. 특히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장학금은 3,390만 달러로 가장 낮았습니다. 뉴저지주는 대학생 학비 보조금 지급이 전국 6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제공한 학비 보조금 총액은 5억 7,790만 달러로 이 가운데 대부분인 4억 350만 달러가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으로 지급됐습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정부들의 학비 보조금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0월부터 뉴욕시 난방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난방 시즌에는 주택이나 건물이 실내 온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건물주가 이를 어길 때에는 3일 이내 불만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를 뉴욕시에서는 난방 시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건물주는 실내 온도 규정을 준수할 것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주택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외부 온도가 화씨 55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실내 온도는 68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외부 온도가 화씨 40도 아래로 떨어질 때 실내 온도를 최소 55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우선 건물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3일 이내 전화나 온라인으로 불만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3일일 불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불만 신고가 접수되면 뉴욕시 주택보존국은 해당 건물에 감사 요원을 보내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조사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첫 위반 때에 하루 250에서 500달러의 벌금을 건물주에게 부과하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하루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한편 온수는 계절과 상관없이 1년 내내 화씨 12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일대에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보가 잇따르면서 당국이 내일까지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긴급재난서비스국은 최근 샌안드리아스 단층 남쪽인 샌디에고의 솔턴호에서 강도 1.4에서 4.3에 이르는 지진이 140여 차례나 이어지면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다며 LA를 비롯한 샌디에고 등 남가주 일대에 내일까지 지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내일까지 샌안드리아스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최대 100분의 1에서 최소 3000분의 1이라고 예상하며 평균적으로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인 6000분의 1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캘리포니아주를 가로지르는 샌안드리아스 단층은 언제든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샌안드리아스 단층은 평균 300년에 한 번꼴로 지진이 발생하지만 지난 1690년 이후 326년간 지진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잇따른 지진 경보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신속한 지진 대피를 돕는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인 SB 430에 서명하고 빠르면 1-2년 안에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쉐이크 알러트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지진이 일어난 뒤 발생하는 첫 번째 지진파를 미리 분석해 핸드폰이나 라디오 등을 통해 지진 정보를 사전에 발령하고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당국은 이번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의 도입으로 지진이 오기 전 지하철을 세워 탈선 사고의 위험을 막거나 도시의 가스관 등을 미리 폐쇄하는 등의 조치로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월드리포트입니다. 나이지리아에는 평생을 세수대야에서 살고 있는 19살 소녀가 있습니다. 조그만 대야 속에서 사람이 산다는 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소녀의 안타까운 사연 보시죠. 한 여성이 파란색 대야를 번쩍 들어올리는데 그 안에 얼굴이 보입니다. 작은 대야 안에 온몸이 쏙 들어가는 19살 소녀 라마입니다. 생후 6개월 때 갑작스러운 고열과 복통에 시달린 뒤 머리와 가슴만 자라고 팔과 다리는 성장이 멈췄습니다. 스스로 몸을 가누거나 움직이지 못해 가족들이 대야를 이용해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대야에 등과 머리를 기대고 살다시피 할 정도로 대야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라마의 손과 발이 돼주고 있습니다. 라마의 가족은 그동안 라마를 대야에 넣고 다니며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뚜렷한 병명도 치료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좁은 대야 속에서 툭하면 찾아오는 통증을 견뎌야 하지만 라마는 밝은 미소와 당찬 꿈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대야 소녀 라마의 딱한 사정은 그녀의 사진이 지역 신문에 실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 후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이좋게 젖병 하나씩 물고 있는 쌍둥이 자매. 이마의 점까지 똑같은 두 아기의 머리는 서로 붙어 있습니다. 지난 7월 제왕절개로 태어나 인큐베이터 안에서 생사를 오가던 쌍둥이 자매는 차츰 건강을 회복하며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쌍둥이 자매가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려면 분리수술은 불가피합니다. তারপরেও ওদের সুস্থ জীবনের জন্য ওদের সার্জারি করতেই হবে। আমি শুধুমাত্র খোদাতাআলার কাছে প্রার্থনা করি যে আমার বাচ্চা দুটো যেন বেঁচে। 하지만 워낙 까다롭고 위험한 수술인데다 지금은 수술이 가능한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 앞으로 몇 년은 더 머리가 붙은 채로 지내야 합니다. তার টোটাল ইভালুয়েশনটা করব যে দুইটা মস্তিষ্ক যে জোড়া লাগানো আছে সেটা কি আমরা এই বাচ্চাটাকে সাধারণত দেখা যায় যে আমরা 1.5 থেকে 2 বছর পর্যন্ত অপেক্ষা করব 수술비를 마련하는 것도 막막한 상황. 쌍둥이 자매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자라는 게 소원이라는 부모는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지난 27일 세이브 잡스 USA가 지난해 4월 제기한 소송에 기각을 판결했습니다. H-1B 배우자인 H-4 비자 소지자의 노동 허가 발급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1년 5개월 만에 기각된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규정이 이민국적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 허가 발급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돼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티터보로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코스코 매장에서 레오니아에 거주하는 76살 한인 여성 소 모 씨가 절도 행각으로 체포됐습니다. 소 씨는 $80 상당의 비타민제를 몰래 갖고 나오다 보안 요원에게 덜미를 잡았습니다. 경찰은 소 씨를 조사한 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이외 코스코에는 19살 부부가 $200어치 상당의 아동용품을 훔치고 또 44살 여성이 $50어치 여성 의류를 훔치는 등 절도 행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브렌트우드 고등학교 학생 4명이 시신으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니사 미켄스가 심하게 폭행당한 모습으로 가로수길에서 발견된 데 이어서 다음 날은 케일라 쿠에바스가 집 뒤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며칠 뒤 오스카 아모스타와 미구엘 가르시아 모란의 백골 유해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살바도르 출신 갱단 단원들을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3살짜리 형이 장전된 권총을 우발적으로 쏘면서 18개월 갓난아기가 숨졌습니다. 지난 1일 오후 3시쯤 조지아주의 한 가정에서 부모와 조부모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에 맞은 아기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5시쯤 숨졌습니다. 3살 형이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추정한 경찰은 그러나 갓난아기가 스스로 총을 집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간간히 흐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전날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다소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안개가 끼겠으나 차차 개이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